연말정산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돌려받는다고 따져보면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크지 별로 없어요. 않거든요. 정말로 별로. 100원 뺏길 건데 80원 뺏기는 게. 전 그냥 안 해요, 막. 일단은 꼭 해야 돼. 그거는 국가도 손해거든. 아, 그럼. 네, 연말정산 우리 잘 하면은 뭐 13월에 월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이 연말정산의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융합경영학부 박현영, 저는 프라임칼리지 첨단공학부 정세윤 교수입니다. 네, 꼼꼼한 점검을 위해서 집중해주세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세금은 피할 수 그렇죠. 없는 건데, 네. 근데 이거는 탈세가 아닌 거야. 탈세가 그럼요. 아니라 이제 네. 절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탈세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네, 그건 그렇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건 꼭 네. 짚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거지만 올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죠. 어떤 네. 것들이 혹시 달라지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하나가 늘어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세액공제 공제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각자 개인적으로 다 출력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데 그 자료 제출을 올해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게 되게 의미가 없는 행동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종이 낭비. 그러니까요. 그쵸. 어차피 회사에서는 저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 거 참고해가지고 연말정산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범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득공제와 네. 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얘기가 먼저 네네. 돼야 네네. 이게 뭐 누구한테 유리한지 이런 네.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소득공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득공제가 뭐죠? 내가 얼마나 벌었어요. 월급을 벌었잖아요. 그게 내 소득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서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나는 힘든 거야. 그렇죠. 네, 그만큼 힘든 거기 때문에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몇 가지의 소득공제라는 거가 있고요. 소득공제를 빼면 그게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게 돼요. 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세금을 낼 금액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율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네. 소득이 낮은 사람은 6%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용되는 세율이 이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곱해.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를 차감을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납부할 세금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맞벌이 부부들인 경우에 왜냐하면 그럼 연말정산을 따로 하잖아요. 네. 이럴 때가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득의 차이가 맞벌이 부부인데 조금 더 많이 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분한테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몰아주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세금도 애초에 적게 내는 분한테는 여기서는 세액공제만으로도 커버가 되니까 네. 예, 소득공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전략을 나름대로 세울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부양가족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부모님 한 분 있고 내가 내 자녀 하나 있다. 네. 그럼 일단 나는 포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해가지고 4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부모님이 만약에 70세가 넘으신 경우에는 또 추가 공제라고 해가지고 경로 우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넘으신 부모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식 같은 경우에도 인적공제, 예. 부양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 15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산하고 입양과 관련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금액이 틀립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 7세부터 18세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첫째에 대해서 얼마, 둘째에 대해서 얼마, 셋째에 대해서 얼마 이제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또는 자녀가 스스로 경제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가 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몰아주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공제 받을 거냐? 가위바위보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형님 먼저? 다음에는 아우 먼저. 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공제 받는 사람이 소고기 사기. 어때요? 연금
과 관련해가지고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개인이 드는 연금은 뭐 1년에 1,800만 원까지 우리가 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는 700만 원까지예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이제 세율을 곱해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700만 원에서 뭐 소득이 높으면은 12%, 소득이 조금 네. 작은 분은 15% 네네. 곱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네네.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연금 보험도 있고 연금 맞아요. 저축도 있게 조금 헷갈리는데 네, 맞아요. 헷갈리는 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IRP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네네. 네. 네네. 근데 IRP 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실제 연금을 받아야 되는 시점 이전에 이거를 해지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받았던 세액을 다 뱉어내셔야 돼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맞아요. IRP에서 부담될 수 제일 있죠. 네.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윳돈이 있어서 여기다가 넣어서 세액도 공제되는 거 참 좋은데 네네. 나중에 혹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때는 네네. 내가 모아놨던 것보다 실제로 받는 게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거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저거 맞아요. 금액 효과가 굉장히 커요. 사실 이제 400만 원 채운다라고 한다면 뭐 한 60몇만 원 정도 우리가 세금을 돌려받는 거고, 그다음에 700만 원을 채운다라고 한다면 115만 원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거는 채우고 저거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택과 관련돼서 지불하는 금액은 네네.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여기서 상환한 원리금은 제가 알기로 이거는 소득공제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먼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해 주는데 이거 사실 네. 한도가 있어서 네네. 근데 올해 또 한도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니까 신경 쓸 부분은 없겠지만은 네네. 월세 사시는 분들 이거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월세 사시는 분들은 네네. 요거는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으면 또 저것도 안 해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사실 예. 이제 7천만 원 넘게 버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네가 감당해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전에 전세를 살다가 특정 연도에 이제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자가를 이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자가 구입해서 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한 거 요것만 공제받고 그 전에 전세로 있을 때 이 전세대출 자금 상환한 거는 이거는 혜택을 못 받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네. 1년 동안에 내가 쓴 돈은 다 쓴 돈인데 네. 1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월세든 전세든 맞아요. 그 네. 해에 지출된 거라고 해도 아무것도 그렇죠. 해줄 수가 적용을 없다라는 거죠. 받지 않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억울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하고 내가 현재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상황이 뭔지 요거는 좀 진짜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그래야 손해를 안 역시 보는 것 같아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냥 포기해. 철저하신 분이야.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를 위한 교육비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를 쓰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교육비 지출한 금액에서 15%까지, 네.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쓴 거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쓴 거라고 한다면 그건 다 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학이랑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그렇죠, 300만 그렇죠. 원만 네네. 된다라는 것이고 고등학생까지도 다 300만 원 그리고 대학생은 대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900만 원 한도를 적용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네네네. 900만 원까지. 그리고 또 교육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네. 그게 굉장히 그래요. 맞아요, 좀 맞아요. 그래요. 조금 복잡합니다. 예. 네. 초등학생부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진짜로 학비만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학교와 관련된 것들. 그렇죠, 그렇죠. 학비 내고 방과 후 학습 같은 거 학교에서 하는 거. 그게 소풍 가잖아요. 네네네. 체험학습비. 네네. 이러한 것들 정도만 되는 거고 사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는 사교육비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러한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국가 차원에서는 그냥 네. 선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개인의 선택이라고. 맞습니다. 아까 사교육비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네네. 또 사립학교는 돼요. 아, 초등학교 예.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 있죠, 비싸잖아요. 있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또 좀 돼. 사실 조금 치사해. 그리고 국제학교 같은 것도 또 된다. 또 유학 보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말대로 전체에서 인정하는 네. 국가에서 어쨌든 이
동일한 기관으로 인정하는 네네.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다 맞아요. 해준다. 그냥 이렇게 네, 인식하면 맞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건 안 돼요. 비인가 국제학교, 아, 그죠, 비인가 그죠. 외국인 네, 학교 네. 같은 데는 안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대안학교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홈스쿨링 맞아요. 같은 거 당연히 안 네, 되겠고. 맞습니다. 예. 네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음. 그 내가 조금 다른 거 다 채웠고 네네. 다른 거 다 채웠고 나는 이제 음. 더 이상 공제받을 한도가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드시는 분도 네네. 프라임 칼리지 등록하시면은 네. 넉넉한 한도로 네네. 넉넉한 한도로 네. 공제를 받으실 수 네. 있으니까 네. 세액 네네. 공제도 받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학점도 그렇죠. 따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더 열심히 하시면 학위도 따고 저는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프라임 칼리지 홍보 한번 해볼까요? 아, 참. 여기서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네. 팁 정도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이름으로 요즘 주식 사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막 사죠. 근데 주식 사주면은 그걸로부터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걸로부터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사실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음. 우리나라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네. 그걸로부터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진 않아요. 이건 비과세 소득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누구도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 또 이게 미국 주식을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 주식을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걸로부터 소득이 양도 차익이 100만 원 발생했다라고 네네. 한다면 그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하. 네. 이거는 사실 이거는 조금 공적인 그 보험 제도 안에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개인이 노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자녀의 노후를 미리 네.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사준 거는 인정을 해주고 해외 주식 사준 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 네. 이거 근데 국내 주식도 바뀌어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인가 뭔가 법이 새로 생기고 네. 그걸로부터 이제 세금을 매길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2023년부터는 이제 아마 저거 못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조금 이게 전문 용어 쓰면 좀 있으면 일몰될 규정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곧 일몰대. 네. 그래서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IRP는 진짜 연금 저축, 연금 네. 보험 이거는 네네. 여러분들 진짜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여유가 되는 범위 네네. 내에서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뭐 지금 네. 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조금 아껴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네, 같고 여유가 맞아요. 되는 범위 안에서 네, 맞습니다. IRP를 네. 챙겨라라는 게 오늘 사실 정리하면 딱 사실 그 한마디인 것 같고요. 네. 해피 설스데이 시즌 2에 네. 저희가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네네. 요새 혹시 이렇게 합류하시게 된 그리고 첫 녹화 하신 소감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색했고요. 정말 어색했고, 근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뭔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주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수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굉장히 굳은 얼굴로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뭔가 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지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해피 설스데이 시즌 1을 아주 저는 재밌게 살펴봤었거든요. 그때 네. 건강학과 교수님들께서 네네. 해주신 내용도 아주 저 유익하게 살펴봤었는데 이제 시즌 1보다 시즌 2가 그래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혹시라도 네. 이 해피 설스데이에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 네. 약간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네네. 여러분께 조금 더 알차고 네네. 재미난 그런 네.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해피 설스데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시 일몰될 규정인 거군요. 네.